빌헬름 라이히라는 정신분석학 계열의 막시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프로이트의 네 가지 발견. 프로이트가 내린 네 가지 발견이 뭐냐. 이 사람은 정신분석의 이름으로 삶과 영혼을 지배하는 과정을 발견했다. 이렇게 표현하고요. 의식은 첫 번째 얘기는 의식은 정신분석학 영역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. 그래서 무의식적 정신적 과정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고 오히려 의식은 무의식에 종속된다.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한 건 이제 무의식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배적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죠. 그냥 빙산에 비유해서 의식은 그야말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라면 무의식은 물 밑에 있는 그 거대한 부분이 바로 무의식이다.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얘기되냐면 모든 정신적 사건은 인간성 발달의 내력에 집어넣으면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는 기능과 의미가 있다. 그러니까 이걸 왜 정신분석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의 이름으로 얘기될 수 있냐면 아까 말한 발작 같은 행위도 의식에만 비추어 보면 이 발작이 도대체 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. 발작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무의식이라는 것에 비추어 보자면 이 발작이 왜 일어나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분석 비센샤프트 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그 전까지 의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던 것들을 충분히 의미 있게 설명해 낼 수 있는 원리로서 무의식이라는 게 도입되기 때문에 설명의 체계에서 보자면 훨씬 더 설명이 포괄적이고 더 강력해지는 거죠.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잖아요.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, 영화에 나오는 이 밀친 인물들 또는 이상적인 인물들을 때처로 영화 내에서 보면 무의식적 동기들을 영화 속에 이렇게 집어넣죠. 과거에 어릴 때 강력한 살인 현장을 본 기억이 있다든지 또는 월남전 영화라면 가서 도저히 자기의 도덕성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질렀다든지 하는 것들을 집어넣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설명을 해내죠. 설명을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첫 번째는 의식 무의식 관계에서 인간이 무의식을 통해 그 지배를 받는다라는 게 인간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적어지는 거지만 인간을 설명하는 인간에 대한 탐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훨씬 더 인간을 잘 설명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훨씬 인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정신분석학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뒤죠. 막연하기만 했던 두뇌에 대한 과학 혹은 정신에 대한 이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심리학, 정신분석학을 중심에 둔 심리학이 자연과학 분야 사이에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설명 방식이 그만큼 충분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. 그게 프로이트의 첫 번째 발견입니다. 두 번째 업적은 어린아이의 성을 연구함으로써 이 성적 에너지는 리비도가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성, 특히 성적 에너지는 리비도가 신체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정신적 삶의 중심적 원동력이라는 걸 증명했다. 그게 그 생물학적인 전제 조건과 사회적 환경이 정신에서 만난다라는 얘기가 결국 인간의 성적 에너지가 인간 정신적 삶과 연관이 된다. 육체와 정신이 특히 성적인 것과 정신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고요. 세 번째 업적은 이제 역시 어린아이의 성이란 걸 가지고 그 심리적인 억압의 시스템을 보여주었다. 심리적 억압,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비롯해서 심리적인 억압의 시스템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모든 문명인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심리적 억압 속에서 존재하는 특히 성적인 억압이 중심에 있지만 억압 속에 존재하는 자로서 인간을 새롭게 해서 인간의 현실적인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을 주었고 네 번째 업적은 뭐냐면
결국 그 도덕이라는 것은 신이 준 것이, 도덕적인 성격은 신이 준 것이 아니라 그 양육 과정에서 그 억압과 연관해서 규정된 것이다.